건강증. 감자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뭘까요? 예, 역병. 왜 역병이 무섭죠? 역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한번 역병에 걸려서 제대로 방제가 안 되면 한 필지 밭을 다 역병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예. 그런데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열심히 약을 하잖아요. 약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약효가 또 없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으로 하는 게 역병 방제 제일 좋은 방법이 됐는데, 저희 지역은 봄 감자와 가을 감자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작형 세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하는 작형에서는 역병에 발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봄 작기 때 5월 중순이나 6월에 비가 너무 자주 온다거나 하면 그때는 생길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안 생겨요. 특히 이제 또 가을에 좀 비가 자주 온다 하면 그때도 생길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저희 지역은 역병의 발병이 많지 않은데, 어느 작형에서 역병 피해가 크냐면 고령지에서 하는 씨감자 재배 작형이 역병에 많이 노출돼 있죠. 왜냐면 시기적으로 6월 그 장마가 많이 오는 6월 달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낮을 때 역병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지에서는 역병에 대해서 굉장히 방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그게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언제 방제를 하시면 좋냐면, 비가 너무 자주 온다라고 예보가 돼 있으면 미리 방제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입지로 역병약이 있기 때문에 파종하기 전에 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봄감자에서는 5월 중순부터 수확할 때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위험한 시기가 되겠고, 씨감자를 생산하는 강원도에서는 여름감자 작형에서 6월 중순이나 7월 상순에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예보를 하죠. 거기에서는 비가 며칠간 계속 왔고, 그래서 상태 습도가 몇 프로 이상 됐고 온도가 몇 도 이상 됐다. 여기서 보는 18에서 20도의 온도가 유지되면서 상태 습도가 90% 이상의 날씨가 지속이 되면 초발생 경보를 문자로 보내요. 앞으로 3일 뒤에 역병이 발병할 확률이 있으니 미리 방제하시라고 이렇게 예보를 하더라고요. 방제법은 남은 감자를, 우리가 파종을 하고 남은 감자를 그냥 주변에 버리기보다는 철저하게 밖으로 빼내서 돌감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줘서 작물이 연약하게 크지 않도록 질소질 비료를 적당히 주는 거가 역병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병이 생기기 전에 보호살균제, 혹시 생겼다라고 하면 치료살균제를 살포해서 병의 확산을 막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은 무늬 썩은 병 또는 흑직병입니다. 흑직병은 씨감자나 토양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싹 틔우기 심기. 싹 틔우기를 하면 싹이 강하고 튼튼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흑직병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꼭 상광 체화시킨 후에 싹 틔우기 하면 이 흑직병 예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감자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는 연작이라든지 저온, 그 다음에 산성토양, 척박한 토양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산성토양이나 척박한 토양 공통점이 양분을 잘 먹을 수 없는 조건이죠. 예, 그런 조건에서 저 병이 생기는데, 이 줄기가 이렇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감자 위에서 이렇게 달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감자 더댕이병. 더댕이병은 감자 표면에 이렇게 움푹움푹하게 세균에 의한 피해가 있는데요. 이 피해가 많이 나오는 조건이 있어요. 어느 때 많이 나올까요? 이런 감자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시장에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연작을 했을 경우에 저 더댕이병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토양이 알칼리성 토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씨감자 자체에 더댕이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또 똑같은 병의 피해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미숙 퇴비를 썼을 때도 저렇게 더댕이병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전에 내가 심었던 밭에서 더댕이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밭에서는 다른 작물을 심으시고 밭을 옮기셔서 감자 농사를 지시는 게 방법이 되겠고, 토양 감장을 했는데 너무 알칼리도가 높다라고 하면 다른 밭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또 시감자가 감염이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활용을 하시는 것도 더댕이병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름병. 무름병은 언제 볼 수 있냐면 막 캐려고 하는 시기, 그러니까 생육 후기 때 지상부가 갑자기 시들어서 왜 그럴까 하고 캐보면 저렇게 감자가 썩어 있거나 또는 막 감자를 캐는데 저런 피해가 나오기도 해요. 원인은 뭐예요? 무름병의 원인? 이게 무름병이 많이 나오게 되는 조건은 뭐냐면 두둑 안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그 상태에서 저 무름병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무름병이 조금 있었는데 그 밭에다 심게 되면 그 다음에는 2배, 3배 더 많은 무름병이 발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토양의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조했다가 너무 과습한 상태가 되어서도 저렇게 무름병이 나오기도 하고요. 원인은 세균인데 저 세균은 온도가 높았을 때 발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육 초기보다는 생육 후기 때 저 피해가 많이 보입니다. 내가 감자를 캤는데 그 밭에서 저런 감자가 많이 보였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밭 말고 다른 곳에서 심으셔야 무름병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홍색 부패병, 감자를 잘랐더니 절단면에 이렇게 핑크색이 보였다. 이거는 초기인 거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진하게 핑크빛이 보이는데 더 많이 지나면 이렇게 부패가 돼요. 홍색 부패병이나 무름병이나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썩어요. 그런데 원인이 되는 균이 무름병은 세균이고 홍색 부패병은 이제 곰팡이에요. 근데 뭐 둘 다 썩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만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둘 다 생육 후기에 발병을 할 수가 있고 또 시감자를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감자 절단할 때 꼭 칼 소독하시면서 하시는 거가 시감자를 통해서 홍색 부패병이 더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풋마름병, 이것도 이제 세균병인데요. 감자를 캤는데 아까 무름병은 전체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이 풋마름병은 이렇게 둘레가 썩어요. 그래서 둘레 썩은 병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나라는 둘레 썩은 병에 대해서는 청정국이에요. 이거는 이제 풋마름병에 의해서 이렇게 썩는 문제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듬 증상이 나오고 감자를 캤을 때는 썩어 들어가는 건데 이 풋마름병도 가지과가 똑같이 병이 걸리기 때문에 전년도에 고추밭에서 시들어 죽는 게 있었다. 근데 거기에 올해 감자를 심었다. 그러면 그 감자밭에서 저 풋마름병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올해 감자밭에서 저 풋마름병이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고추나 토마토, 가지를 심었다. 그럼 똑같이 저 피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저거는 그 가지과에 똑같이 기주하는 세균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 비기주 작물로 바꾸셔서 심으셔야 돼요. 감자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해충은 뭘까요? 진딧물이 가장 큰 피해를 주던가요? 이제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를 매개한다는 점 때문에 진딧물이 가장 큰 피해를 준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실제 내가 농사를 질 때는 진딧물보다 또 다른 해충들의 피해가 더 간간히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진딧물은 일단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매개충이에요. 특히 감자 수확량을 확 격감시키는 이 PLRV라든지 PVY를 매개를 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흡집을 하면 영양분이 탈취가 되고 또 생산량의 감소와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파종하기 전에 입제로 된 살충제 뿌리시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바이러스를 매개해서 희뜩희뜩한 이파리 특징이 살짝 보이나요? 이게 PVY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자입니다. 진딧물은 날개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언제 날개가 있고 언제 날개가 없을까요? 주변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찾아서 가기 위해서 날개를 발달을 시키고 날아가는데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복부 근육을 발달시켜서 새끼를 낳아요. 진딧물은 이제 단위생식도 하는데 유성생식도 하고 단위생식도 하는데 암컷이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암컷만 낳아요. 수컷은 새끼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감자가 이제 진드물이 생겼는데 바로 방제를 안 하면 순간 거기에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 엄마, 딸, 손녀, 네, 증손녀 이렇게 뭐 여러 세대가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왜냐면 계속 딸만 낳기 때문에. 네. 진드물이 새끼를 낼 때 그냥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벤 새끼를 낳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밀도가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가슴 근육을 발달시켜서 날개를 만들어서 날아가요. 그래서 내가 밭에 갔는데 날개 있는 진드물이 있어. 그러면은 온 지 얼마 안 됐다. 날개는 없고 다 통통한 애들만 있어. 그럼 온 지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밑에 일주일 전에만 해도 쌩쌩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갔더니 밀도가 얼마나 많은지 다 이파리가 뒤로 오글오글 젖혀질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밀도 증가하는 애가 진드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자가 크는데 필요한 양분을 진드물이 다 먹고 감자는 못 크겠죠. 그래서 수량 감소나 품질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파밤나방. 파밤나방도 무시 못할 벌레죠. 파밤나방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이지만 3년 이상이 되면 이게 황록색이 되거나 흑갈색이 돼요. 옆 선에는 이렇게 흰색의 선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먹는가를 한번 지켜보려고 처음에 이렇게 생기고 나서 일주일을 지켜봤더니 일주일 만에 줄기만 남기고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놔두면 감자 못 캐겠다는데요. 그래서 약을 했더니 바로 정상적으로 이파리가 옆에 애가에서 나와가지고 수확이 가능했지만 벌레가 있으면 빨리 방제를 하는 거가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감자 뿔나방. 감자 뿔나방 성충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줄기나 잎에다가 알을 낳으면 유충이 이렇게 식물체를 가해를 하는데 식물체 가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감자에다가 눈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화한 유충이 눈을 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 속이 굴이 파지는 피해가 있는데 감자 뿔나방의 가장 큰 피해는 모든 눈을 다 파먹어 버려서 씨감자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게 감자 뿔나방의 가장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감자를 캐서 이 감자를 가을에 씨감자로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뿔나방 방제를 잘 하셔야 돼요. 저 뿔나방이 잘 덮어놓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틈새, 그러니까 차광망을 덮어놨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차광망 틈새로 들어가서 알을 다 낳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씨감자로 활용하실 분들은 정말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세미나방. 감자가 잘 크고 있었는데 여러 줄기는 괜찮은데 하나만 이렇게 시든다. 왜 그러지? 하고 관찰을 했더니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세미나방이 줄기를 갉아먹어서 줄기가 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시들어버리는 피해가 있죠. 방제하는 방법은 토양살충제를 뿌리는 건데 간간히 이렇게 토양살충제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죠? 약을 뿌렸다고 100% 방제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나마 뿌렸기 때문에 피해가 덜 나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려도 피해가 있는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매번 뿌려주셔야 피해가 덜 나오겠습니다. 방아벌레. 방아벌레는 감자 속에 구멍을 뽕 뚫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는데 역시 토양살충제 뿌리셔서 예방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28점이 무당벌레. 원래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익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충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등에 있는 점 개수가 달라요. 그냥 무당벌레는 점이 7개만 있는데 얘처럼 무수하게 점이 있으면 얘는 28점박이 무당벌레고 해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는 잎을 갉아먹어서 옆면 광합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피해가 있긴 하는데 다른 나방에 비해서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꿀파리. 입에 굴을 파고 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이제 해충인데요. 얘도 이렇게 갉아먹으면 잎에서 광합성을 덜 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큰 피해를 주지는 않고 방제하는 방법은 나방약을 뿌리셔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아까 진드물이 매개를 한다고 했는데요. 피해를 많이 주는 5가지 바이러스 종류가 있고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감자 잎말림 바이러스는 수확량이 60에서 90%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에 저 바이러스가 요즘에는 그닥 많이 없고, 많이 있는 바이러스는 이제 Y 바이러스가 피해가 30% 감소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진딧물이 매개를 하는 거고,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를 잘 하시는 거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개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딧물, 총체벌레, 선충이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바이러스로 옮기는 매개체가 되겠고, 손으로 접촉으로 전염을 시키는 이 바이러스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촉에 의한 확산을 막으려면 문제가 있는 감자는 그냥 뽑아내시는 거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되겠죠.